예, 안녕하십니까. 로집사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동계 기사입니다. 예, 뭐 요즘에 지금 아직 서동계 기사님 애들 아직 어리죠? 네, 저희는 아직 뭐 중학생. 아, 중학생? 그러니까. 중학생이면 지금 학원 좀 보낼 때 되지 않았나? 이제 올해 방학부터 학원 좀 가는 것 아. 같아요. 그 전까지는 뭐 완전 놀았고요. 저는 제가 고향이 제주도인데 제주도에서 그 재수학원 할 때까지는 학원을 네.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 네. 아무 생각이 없는데 네, 지금 제 딸이 학원을 다니는 걸 보니까 네, 요새 빡세죠. 너무 힘들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학원 다니는 걸 보면서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학원 돈 벌겠는데? 아유, 사교육비가 우리나라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가계 소득 대비해서. 그리고 진짜 뭐 다른 거는 다 이제 줄이더라도 네, 학원비는 학원비는 먼저 그렇죠. 먹는 거 줄여도 학원비 먼저 내는 거 보고 아 이거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서 사실은 주거비 빼고 교육비 빼면 쓸 게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성장 동력이 이제 자원 배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그 큰 취지에서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문제가 되더니만 그게 이제 소위 킬러 문항이라는 거까지 최근에 그 아주 집중된 그 이슈가 된 거죠, 그게. 킬러 문항 본 적 있어요? 뭐 얘기는 들었지만 사실 킬러 문항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딸이 이제 가끔 킬러 문항이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좀 나름 고등학교 때 공부했다고 생각하는데 아, 어려운가요? 제 딸은 고1인데 네. 너무 어려워. 아, 킬러 문항이요? 이거는 풀 수 없는 문제구나. 아주 똑똑한 애들도 미리 연습을 많이 안 하면 아예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 내면 그냥 그거 많이 연습해줘야 돼요. 아, 킬러 문항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야 이거는 뭐 이거 하는 학원은 무조건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학원이 잘 되기 시작해서 제가 어디 듣기로 시대인재가 매년 빌딩을 하나 산다는 얘기는 듣긴 했어요. 아, 그렇게 잘 되는군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밝혀졌죠.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더라고요. 어마어마하네. 매년.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네. 근데 그 구조 보면 네. 특별한 뭐 애플 같은 회사도 아니고 뭐 네이버 그런 데 아니잖아요. 그냥 그러게요. 뛰어난 선생님? 그렇죠. 1타 강사가 거의 뭐 핵심이겠죠. 그냥 영업은. 브랜드 그러니까 킬러랑 잘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수학 1타 강사에 왜 스탠포드 수학과 출신이 필요하며 그게 약간 진짜 애매한데 하여튼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네. 결국 그게 돌고 돌아서 오늘 하려는 얘기 이제 시대인재뿐만 아니라 메가스터디 그리고 그렇죠. 저기 광고에 많이 나온 현우진 맞아요. 네. 현우진님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이제 네. 되게 됐죠. 네. 근데 좀 이례적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돈 잘 버는 거는 뭐 사회적인 그런 이제 현상이 된 거고. 그러니까 그 돈 잘 버는 상황을 그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아, 사교육비 시장을 좀 줄이고 싶다. 뭐 이런 이제 니즈도 알겠고 그것도 알겠는데 갑자기 그거와 맞물려서 이제 세무조사가 나왔단 말이죠. 지금 뭐 그런 여러 주요한 아주 수익이 좋은 그런 회사 또는 개인한테.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이건 네. 좀 딴 얘기인데 반에서 이제 3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반에서 한 5등 하는 애랑 네. 그러니까 1등하고 막 전교에서 1, 2, 3등 하는 애랑 실력 차이가 있냐 하면 별로 없겠죠. 없어요. 네. 그냥 삐끗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킬러 문항이 필요하기도 해요. 왜냐면 변별력을 변별력이 위해서. 있어야 되니까. 아 그리고 뭐 너무 또 어렵고 그래서 다시 뭐 옛날 학력고사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오늘 할 얘기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걸로 이렇게 돌고 돌아서 지금 세무조사를 하게 됐는데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로집사연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 네, 어떻게 네. 대응해야 되느냐 네. 뭐 이런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그냥 그 메가스터디 등 지금 세무조사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 아마 일반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아, 국가가 그냥 사교육 시장을 좀 하고자 하는 그 절차 중에 하나니까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대치동 학원을 못 다니는 다른 여러 학부모들이 보기에는 그래 뭐 이거 사교육 시장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조금 통제나 뭐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는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번에 이제 세무조사가 나온 곳이 조사 4국이라고 보여요. 네네. 네, 그 조사 4국의 조사는 저희가 장난 아니죠. 네, 그 저승사자라고 얘기할 왜 만큼 사자가 들어겠습니까? 그게 숫자 사자가 아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진짜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사 4국 조사 나왔다고 하면 죽었다. 아, 진짜 죽었다. 네, 거의 그냥 세무조사에서 세금 좀 맞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검찰 조사까지 같이 들어올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는 말이죠. 끝나고 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 사국의 조사를 하는 그 절차를 그러니까 국가가 엄청난 권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게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검찰 조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그 로집사에서는 또 박만용 세무사가 이거에 대해 좀 잘 아는데. 그렇죠. 또 박만영 세무사가 저기 사면회계법인의 또 이 조사 대응을 많이 하는 했나요?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 세무조사가 어떤 프로세스로 흘러가고 여기에 뭐가 쟁점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죠. 아마 지금 병원에 하도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지금 뭐 이렇게 진료받고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전화를 전화해서 한번 한번 물어볼까요? 해볼까요? 그냥 뭐부터 이거 나온 지금 메가스터디 지금 그렇죠. 네. 지금 죽었다고 봐야 되나 사국에서 그러니까요. 그거랑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메가스터디 우리 로집사에 연락해야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요. 한번 할 수 있나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통화 되십니까 지금? 네, 회장님. 예. 네. 무슨 일이십니까? 아, 네. 좀 우리 그 전문가한테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어디에요? 저 지금 약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진료받고. 아 그러니까 이제 네, 약국에 지금 입구입니다. 아유, 세무조사는 세무조사고 이제 약 건강 잘 이제 챙겨야 되는데. 건강 위 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군요. 예, 내시경 받고 위험약 좀 따라가지고. 안녕하세요. 처방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인재 우리 저기 네네. 수명 얘기 막 하다가 시대인재 그다음 현우진 알아요? 예, 알죠? 메가스터디는 당연히 알 때 현우진 거기에 네네. 이제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사국에서 네네. 나왔다고 해가지고 사국이요? 예, 예, 알죠? 예. 사국에서 나온 사국이 죽을 사자냐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사국에서 나온 거는 어떤 좀 다른 게 있는지 좀 먼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사국은 서울지방국세청에 있고,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사밀에서 근무했을 때 보면은 이제 그 사회적 약간 이슈가 있었던 회사들은 보통은 이제 그 사국 조사를 많이 받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조사했었던 건 예전에 2013년 정도인데 CJ E&M 이나 뭐 롯데 쇼핑 이런 데가 사국에서 나왔었고요. 뭐 그 이후로 이제 아실만한 사건들을 말씀드리면은 뭐 청해진 이게 세월호 이후에 청해진 이런데 그리고 뭐 최근에는 GS건설 약간 이렇게 이슈가 된 데가 있잖아요. 뭐 수사에 진짜 사회적으로 나오면서. 이슈가 되는. 네. 광덕안정이라고 거기도 사국에서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니 네.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네. 그러면은 사국에서 나오면은 뭐 기간이라든지 뭐 대응도 조금 달라야 되겠네요. 보통 사국에서 나간다 그러면은 이게 뭐 가생예고 통지나 이런 거 없이 뭐 나가기도 하고, 보통 뭐 인원이 보통 3-4분 이런 조사관님이 아니라 막 30-40명씩 뭐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요. 와우. 네, 보통 그 필드라고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 요번 뭐 말씀해주신 뭐 학원이면 학원가 이 필드가 뭐 이슈가 됐다 그러면 그 필드 전수 조사를 한다든지 약간 이런 기회, 어떻게 보면은 중수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그렇네. 될까요? 완전 합수단이네, 합수단. 작정하고 이런 나간 거네. 느낌입니다. 예. 그러면은 뭐 그 정도가 되면은 뭐 4대 메이저 회계법인만 대응하나요? 아니면 이런 거에 조금 부티크 같은 데서도 조금 하기도 합니까? 이 정도 세무조사도? 사실 뭐 이제 기존에 세무를 담당했던 곳에서 하는 게 가장 우선은 1번일 거예요. 네. 세무조사, 뭐 세무 신고를 직접 했던 회계법인이나 뭐 물론 당연히 세무서 사무실에서 대응하는 경우도 있고 회계법인 뭐 그 조사는 뭐 당연히 뭐 여러 군데에서 다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제 뭐 필요하면은 외부 고문을 이제 위촉한다든지 해서 뭐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김현장에서 대응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법무법인도 하네요. 이런 대응을. 예, 그 그렇죠. 사국에서 그렇게 합수단으로 꾸려서 나오면 대응도 합수단으로 꾸려가지고 대응해야 그래야 격이 되겠네요. 맞지 않나요? 네. 예, 보통 이제 뭐 빅펌에서도 이제 그 고문을 두니까 그 빅펌에서 고문님들도 이제 뭐 알아보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당연히 이제 완벽해야 되고요. 네. 예, 뭐 이번에 보니까 무슨 뭐 교재 끼워 팔기 뭐 이런 거 네네. 무자료 뭐 무카드 뭐 이런 거래가 뭐 있는가 뭐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 뭐 그 학원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에 쟁점이 될 만한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현금 내는 분은 없다고 알고 요새는 있는데 없잖아요. 카드, 네네. 100% 카드인데 네. 과연 이게 뭐 맞습니다. 털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뭐 그분들이 뭐 알기로는 뭐 100억씩 200억씩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인데 저도 이제 유명인 세무 신고를 많이 해봤거든요. 3일에 있었을 때. 네네. 네, 그런 거 보면 오히려 그런 분들이 공제나 뭐 비용처럼 이런 거에서 되게 민감해 하셔서 아니, 차라리 그냥 비용 인정 1,000만 원 안 받고 세금 더 내겠습니다. 아니면 뭐 세금 나는 공제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나중에 말 안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현우진 같은 이런 일타 강사들은 세금 때문에 그렇죠. 이슈되고 이런 거를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지금 뭐 1, 2억 아껴가지고 뭐 나중에 진짜 일타 강사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그렇죠. 지금 10억, 20억 더 내더라도 뭐 정확하게 신고했을 거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저도. 그렇죠. 그런 데에서 쟁점색이 있지는 않을 건데 그러면 진짜로 이슈가 있어서 나간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뭐 그건 이제 그 조사관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다르겠지만 네네네. 보통은 사국에서 나오는 조사는 이게 정기조사라고 하는 뭐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하는 이런 조사와 좀 다른 뭐 시각이나 아니면 또 뭐 다른 쟁점을 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기사에 나온 것만으로는 유추해 볼 수 없고 네. 사실 이제 나중에 뭐 예전에 같은 경우는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3,700억 막 이렇게도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정기 세무조사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4년, 맞죠. 5년에 한 번. 네. 예,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게 안 나왔는데 나왔다는 거는 제척 기간 내에, 그러니까 5년 내에 뭔가 쟁점이 있어서 나온 거잖아요. 그게 예,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예, 지금 세수가 40조가 모자라대요. 예. 그래서 돈 많이 벌면 당연히 더 내는 구조로 가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그런 지금 회사들이 뭐 당연히 준비했겠지만 이런 세무조사가 나왔다 이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가요? 우선은 뭐 일단 갑자기 나왔다는 거죠. 사국에서 나왔다. 예, 그러면 뭐 하드를 없앱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증거 인멸하시면 우리 변호사님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가중처벌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예. 제일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게 그런 분들도 그런 거- 궁금하실 그런 거보다 테니까. 이제 세무조사관들이 가지고 쟁점을 보통 알려주거든요. 뭐 이렇게 뭐 이게 조사를 어쨌든 한 2주 정도를 진행을 먼저 할 거예요. 뭐 길면 한 달 정도를.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조사관님들이 열어보니까 이런 게 조금 소명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소명 자료를 내라고 합니다. 소명 자료를. 그때 이제 대응할 자료를 또 만드는 와중에 또 병행하면서 또 소명 자료가 날라오는 경우도 있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다투는 거죠. 이제 뭐 법적 쟁점이나 아니면 실제 증빙이 있거나 없거나 뭐 이런 게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응할 수 있는 그 적합한 전문가가 그 세무조사를 하는 중간에 바로 딱 옆에 있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세무 공무원님들을 이제 분들을 이제 선호하시는 이유가 그 조사 절차를 잘 알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조사를 많이 수임해 보신 또 세무사님, 회계사님들은 또 그만큼 또 대응하는 걸 잘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네. 양쪽에 약간 적합한 뭐 흔히들 저희 얘기하는 이제 그런 프로들이 네. 필요한 거죠. 예. 그런 사람을 뭐 지금 뭐 웬만한 메가스터디나 시대인재나 뭐 이런 데는 사실 그 아주 확실한 또 뭐 전문가가 붙어 있기는 하겠죠. 네. 그렇죠. 빅펌들이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게 전방위적으로 사교육 시장 전체로 확산되면은 그 밑에 있는
뭐 학원들도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뭐 어떤 공무원이라도 뭐 학원가에서 이거 자기가 담당하는 학원 조그마한 학원이더라도 네. 이 학원에서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기대 관행상 안 받고 있었는데 사실 법에 부합하지 않다. 아까 뭐 교재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교재가 부서 공급으로 면세로 나가는 게 맞는데 뭐 과세했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든지 약간 이런 게 뭐 하나의 허점이 발견되면 그걸로 공시를 띄우게 될 거예요, 내부에서.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 동네 구멍가게라고 표현해서 좀 그런데 동네에 있는 학원은 그 쟁점세액이 막 몇백만 원 수준밖에 안 되겠지만 뭐 이제 큰 메가스토리나 이런 데는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쟁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쟁점이 전방위적으로 다 생길 우려도 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대응도 좀 이제 필요하겠네요. 예, 뭐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적으로 전문가들의 조력을 항상 이제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네. 혼자 대응을 하시다가 이제 논리 부족이나 아니면 제대로 된 증빙을 이제 제출하지 못해서 추징세액을 많이 맞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또 지금 또 약 받으러 가셔야 되는데 저희가 막 너무 아니 약하고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네. 앞으로 이제 세무조사 관련해가지고 일단 사실 이제 우리나라 또 예방에 별로 돈을 안 쓰니까 예방 비용 맞습니다. 예방을 하는 뭐 회사들이 사실 크게 되지 않는데 일단 뭐 저희가 이제 채널에서 예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예방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됐으면 저희가 뭐 팀을 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네. 네, 세무 진단팀을 꾸리는 것이죠, 변호사님. 그렇죠. 저희 네네. 그 로집사 안에서 또 이제 박만용 세무사님하고 뭐 세무 진단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말고 이제 세무 쪽도 그러니까 레귤레이션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필요하죠. 모든 걸 다 네네네. 해서 일단 검진센터를 만들고 검진되면 뭐 이제 용종도 떼고 뭐 이제 약도 처방하고 네네네. 그렇게 해야죠. 네, 네, 저도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 그래도 해본 분이라 가지고 확실히 다르죠. 예, 좀 네네. 다르네요. 근데 맞습니다. 그 몇 번이나 사국에서 나오겠어요. 메가스터디 같은데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진짜 지금부터 뭐 나왔으니까 한 달 동안은 또 막 엄청나게 뭐 이슈가 많이 나올 거고 그런 이슈를 또 대응하는 그런 수요들이 또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세무조사가 사실은 뭐 자동화돼 가지고 그 뭐 어떤 수기로 된 장부가 없는 시기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규정도 바뀌고 또 그러니까 아마 그 이슈는 사라지진 않. 또 해석의 여지에 따라 가지고 있죠. 법이라는 게. 예, 뭐 항상 예. 이제 좋은 쪽 특히 회계 분야는 예전에 맞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돼 가지고 뭐 그렇죠. 분식이었다. 예, 뭐 교수님들끼리 서로 싸웠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해석의 문제 때문에 계속 이제 법률도 발전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전문가들도 먹고 사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네네. 앞으로 이거 진행되는 거 보면서 또 여기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릴 게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